네, 원투펀치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일부 시간입니다. A매치 브레이크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도 2026 북중월드컵에 또 11회 연속으로 진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대한민국 홈 두 경기에서 7, 8차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만과 그리고 이제 요르단 이렇게 두 경기를 소화하는데 경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우리나라 선수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단 명단이 28명으로 상당히 좀 많이 뽑혔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직접 설명을 했죠. 네. 예, 아무래도 옐로 트러블이 있는 선수가 6명이나 있다 보니까 심지어 그 선수들의 면면도 다 주전이에요. 확고한 주전. 네. 예,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박용우, 설영우, 조유빈 전부 다 이제 그 홍명보에서는 주전을 뛰고 있는 선수들이죠. 핵심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고 누적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많이 뽑았다. 평소에는 23명 뽑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뽑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김동원 골키퍼가 새로 뽑혔고 또 이제 조현택 왼쪽 풀백이 새로 뽑혔는데 정작 그 경고 누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만한 그쪽보다는 다른 그러니까요. 쪽이 더 뽑힌 느낌을 지울 순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선수들이 서로 좀 잘 대처를 해서 일단 오만전과 요르단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또 직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홈 2연전을 잘 치러야 되는데 뭐 기자회견할 때 홍명보 감독도 다양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선수들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그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이 두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은 특히 요르단전이 중요하죠. 이게 그렇죠. 승점 6점짜리 경기고 이거 이기면은 사실상 본선 직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면은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이 승점 14점으로 1위고 요르단이 승점 9점으로 3위거든요. 근데 1, 2위가 이제 직행을 하게 직행이죠.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총 경기가 10경기다 보니까 오만전 요르단전 전부 다 이기면은 그러면은 뭐 남은 경기랑 상관없이 직행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은 이제 이라크 원정과 이제 그 쿠웨이트하고의 홈 경기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또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본선 대비 실험들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각 팀들과 한 경기씩 다 치르고 나서 지난 팔레스타인전 한 경기 했고 이제 다시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북중월드컵부터는 참가객 수가 좀 늘어나면서 각 대륙별로 3, 4위, 특히나 아시아는 3, 4위도 4차 예선까지 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오만 같은 경우도 지금 3, 4위 안에 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특히나 요르단은 본선 직행을 위한 2위 자리 싸움을 또 나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좀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 점만 잘 극복하고 우리가 대처한다면 충분히 조 1위 자리를 사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홈 2연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골키퍼 포지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은 이제 골키퍼 포지션에 대해서 김동원 같은 경우는 개막뒤 3경기에 다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이런 선수였나 싶었는데 예, 현재는 그 K리그 골키퍼들 중에서 경기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대표팀에 뽑게 된 이유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조현수 선수가 또 이제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었죠. 네. A매치 앞두고 2경기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고요. 이제 이창근 선수를 뽑은 이유는 그동안 이창근 선수 계속 이제 백업은 뽑았잖아요. 네. 물론 나오지는 못했었지만은 대전이 K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뽑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창근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20년에 카타르하고의 평가전에서 딱 한 경기 출전한 경력은 있긴 하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계속 백업 골키퍼로 뽑히고 있긴 하지만은 출전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전에서 주장으로 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네. 팀의 1위 질주에 있어서 예,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김동원 골키퍼도 이번 시즌 굉장히 진짜 홍명보 감독의 말 맞다나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이번 시즌 김천상무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상당히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센터백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예, 봐야죠. 예, 여기가 사실 이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도 일단 그 선수 명단 발표했을 때는 수비수는 대체적으로 중동에 있는 선수들을 뽑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김민재는 아킬레스건과 발목 후유증이
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몸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바뀌었어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아킬레스 건염 문제로 인해서 이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서 이제 구단 쪽에서 요청을 한 거죠. 네네. 그가 휴식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집 해제가 됐고 대신 이제 그 김주성 선수가 대체 발탁됐습니다. 이전까지도 사실 백업은 뽑히긴 했었죠. 물론 뭐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는 못했었지만은 그가 대표팀의 호출은 받긴 했었는데 저는 그리고 또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빠진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마도 김주성 선수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그 유럽에서 뛰는 뭐 이한범 선수라든가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부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구단에 오퍼를 해야 되고 구단에 이제 레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처리하고 하면은 이미 올 시간을 늦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데다가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왼쪽 센터백으로 요새는 계속 고정으로 뛰고 있잖아요. 왼쪽백이죠. 그러면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뽑는 게 맞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아무래도 그 김주성 선수가 뽑힐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했죠. 공식 대회 3,175분을 출전을 했는데 바이언 선수들 중에서 킴이 3,477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3,000분을 넘긴 선수가 딱 2명밖에 없어요. 근데 뭐 김민재 선수는 사실 그러니까 휴식을 취해서 빠진 경기 제외하고는 전 경기 선발이었어요. 포칼 그러니까 FA컵조차도 다 선발 출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쓸 수 있으면은 항상 선발로 중용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최근 분데스리가 2경기에 이제 휴식 차원에서 결장을 했는데 그 2경기에서 한 번은 이제 그 강등권에 있었던 보움한테 2대3으로 패했고 물론 뭐 팔리냐가 퇴장을 이른 시간에 당하는 뭐 그런 악재도 있긴 했지만은 수비적으로 흔들리면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한 거였고 보움이 3골 넣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니온 베를린전에서는 사실 우니온이 대놓고 템백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럼에도 우니온이 몇 안 되는 공격을 할 때마다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면서 결국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거였죠. 네. 그러면서 김민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바이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바이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테르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이 더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 부상이 원래 제가 듣기로는 나폴리에서부터 그 월드컵 전후로 그때부터 조금 있긴 했대요. 계속 네네.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진 게 10월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전부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팀이 이제 중요 대회들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참으면서 뛰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콤파니 감독도 원래 A매치 기간 동안에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으면은 팀 훈련을 하거든요. 남은 선수들끼리 팀 훈련을 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2군 선수들도 끌어올려가지고 자체 뭐 청백전도 하고 그러면서 실전 감각을 조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콤파니 감독이 지금 뭐 바이언이 워낙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고 또 이제 김민재나 노이어나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8일간 휴가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8일간 푹 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동안 조금은 부상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상이 발생해서 그런다라기보다는 통증이 있어서 휴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와 진짜 사실 철강왕 중에 한 명인데 한 근 2년 동안 정말 많은 경기를 또 소화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군사훈련 등도 있었고 프리시즌이나 이런 걸 잘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몸 상태를 되게 어렵게 끌어올리느라 좀 고생 많이 했는데 MH 브레이크 때 정말 좀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 불가한 포지션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김민재와 황인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민재와 황인범은 조금 대체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와 황인범이 전 경기를 뛸 수는 없어요. 당장 그 김민재 선수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예 대회에 낙마를 했었잖아요. 김민재 없이 본선 3경기를 치렀어야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김민재 선수가 그때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 포르투갈하고의 매우 중요한 경기에 결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고 결국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제 우승 도전에 실패하는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센터백 같은 경우는 경고 누적 징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부딪히는 유형의 센터백이다 보니까 부상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김민재 없는 플랜을 조금 모색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홍명보에서는 조유민 선수가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네. 사실 그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고 이제 첫 경기 팔레스타인전에는 홍명보 감독의 이제 항상 그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권 선수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 조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0대0 무승부에 그치고 나서는 9월 10일 오만전에는 김민재와 정승현을 붙여서 이제 쓰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최근 이제 A매치 4경기에서는 조유민 선수가 이제 김민재 선수와 파트너십을 짰었고 이게 그래도 그동안 있었던 파트너십 중에서는 가장 역할 분담이 좀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조유민 선수가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고 조금 볼을 예쁘게 차는 선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조유민 선수에게 없는 건 피지컬적인 싸움을 해주면서 아시아 무대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빌드하는 축구를 해야 되거든요.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정승현 선수나 이제 권경현 선수보다는 조유민 선수가 더 이제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조유민 선수는 선발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조유민 선수의 파트너가 누가 됐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왼발잡이를 고려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조유민이 오른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왼쪽 센터백의 빌드업적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왼발잡이를 고려한다면은 그러면 권경현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은 왼발 이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조금 더 익숙한 선수가 울산 현대에서도 활용을 했었던 정승현 선수. 그러면은 이제 누가 왼쪽 센터백으로 뛰게 될지도 조금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뭐 김주성 선수도 가능하거든요. 김주성 선수는 이제 왼발잡이인데다가 이 선수도 빌드업 상당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다만 이제 그 김주성 선수를 당장 오만과 그 요르단전에 활용하기에는 일단 A매치 출전 경력이 너무 적고요.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조유민 선수랑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한 명이 피지컬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도 권경영과 조유민을 좀 파트너로 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사실 그 조합이 뭐 이론상 그리고 뭐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서 여러 가지 경력을 포함했을 때는 가장 조합의 확률이 높은 순위이긴 합니다. 중앙 수비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좌우 측면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측면도 많은 변화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팀의 약점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좌우 풀백이죠. 최근 들어서는 설영우와 이제 그 이명재 선수가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런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는 듯 싶어 보이긴 했지만은 어쨌건 이명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는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백업 자원들도 그렇고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홍명보 감독도 이번에 이제 선수 뽑은 거에 대해서 양쪽 풀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A매치 기간에 이제 대표팀에서 자리를 담당했었던 양쪽 풀백이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현택과 황재원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조현택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을 때 이미 함께 했었는데 그때는 부족함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성장한 모습이었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이태석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이번 시즌 포항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고 이제 황재원 같은 경우는 설영우의 경고, 피로도 등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공격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얻어서 발탁을 했다. 설영우가 빠질 경우를 대비한 발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그동안 풀백이 계속 바뀌어오긴 했어요.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 9월 A매치 기간에는 설영우, 이명재, 황문기, 황재원 그리고 이제 최우진 선수가 뽑혔었고요. 10월 A매치 기간에는 설영우, 이명재, 황문기 그리고 박민규 선수가 뽑혔고요. 네. 11월에는 설영우, 이명재, 이태석
김문환, 이기혁. 그러니까 뭐 여기선 3명이나 바뀐 거죠. 이태석 선수가 뽑히기도 하고 김문환 선수 복귀하고 이기혁 선수가 뽑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고, 또 이제 이번에는 설령우, 황재원, 이태석, 박승욱, 그리고 이제 조현태. 뭐 박승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홍명보 감독 이전에 임시감독 체제에서 한번 뽑힌 적이 있긴 했었고, 조현택 선수는 이번에 아예 처음 대표팀 발탁인 건데요. 맞습니다. 일단 뭐 설령우 선수는 고정이라고 봐야죠. 부동이죠. 예. 뭐 그러니까 울산 현대 시절에도 뭐 홍명보 감독의 애제자로 핵심 자원으로 뛰었던 선수기도 하고요. 그 홍명보 감독이 이제 대표팀 제2봉을 잡고도 전경기 선발 출전인데요. 다만 이제 뭐 설령우 선수가 첫 경기는 왼쪽 풀백으로 나왔으나 이제 이후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참고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전에는 설령우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면서 황문기 선수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황재원과 이명재가 교체 출전을 했었고요. 이후 5경기에서는 이명재와 설령우 좌우 풀백 라인을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기간에 뭐 오만전에는 황문기 선수가 교체 출전을 했었고요. 또 이제 쿠웨이트전에는 이태석 선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11월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전에는 김문환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요. 설령우 선수의 백업 역할은 일단 뭐 황재원 선수가 있고요. 네. 황재원 선수가 아시안 게임 이후에 3번의 경기에서 출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뽑히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요.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가 이제 중국전에 연달아서 지난해 6월에 있었던 그 경기에 연달아서 출전을 한 적이 있었죠. 특히 싱가포르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변수는 이명재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이명재 선수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의 그 9월 첫 경기 때는 이제 교체 출전을 했지만은 이후에는 그냥 확고한 주전 왼쪽 풀백 역할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명재, 설령우 라인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가 싶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명재 선수가 이제 도전을 하겠다면서 버밍엄으로 갔거든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멋진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 어쨌건 겨울 휴식기 동안에 팀을 옮긴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클랜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버밍엄에 가서도 현재까지는 단 한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홍명보 감독도 아무래도 이제 출전 감각 이슈 때문인지 이명재 선수를 이번 명단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명재 선수를 대체할 자원이 누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요. 먼저 뭐 이태석 선수가 있죠.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쿠웨이트하고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가지고 26분을 소화한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A매치 경력은 확실히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뭐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포항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다만 이제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 쪽에 특화된 풀백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조현택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A매치 경력은 없지만은 이번 시즌 이제 김천 상무에서 K리그 5경기에 출전해서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가 선발 출전은 한 경기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21세 이하 룰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최예훈 선수가 선발로 나온 다음에 교체 출전으로 둘이 이제 시간을 나눠 뛰는 거죠. 네. 그게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조현택 선수가 더 주전에 가깝다라고 할 수 그럼요. 있긴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이명재 선수가 빠진 자리를 이 2명의 선수가 메워줘야 하는데, 또 굳이 따지자면은 이 두 선수 모두 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밸런스가 맞기보다는 공격적인 유형의 선수라서 설영우 선수가 왼쪽으로 가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 스페스타에서 미쳤죠. 공식 경기 3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5골 6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풀백인데. 풀백인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군사훈련 이전까지는 22경기 1812분 출전해가지고 2골 4도움이었거든요. 근데 군사훈련 이후에 10경기에서 881분 뛰면서 3골 2도움. 출전 시간이 절반이 되지 않는데 공격 포인트가 더 좋은 거예요. 생산성이. 거기다가 이제 그 설령우 선수 더 고무적인 부분이 스페스타가 비록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약체다 보니까 일찌감치 탈락하긴 했지만은 설령우 선수는 바르셀로나, 천하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또 이제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영보이스 베른을 상대로 도움을 기록하면서 큰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준 데다가 스페스타에서 왼쪽 풀백으로 15경기, 오른쪽 풀백에서 14경기를 뛰었거든요. 네. 반반을 뛴 거예요. 밸런스 좋네요. 거기다 센터백으로도 한 경기를 나왔는데 왼쪽 풀백에서 15경기 2골 4도움.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서 14경기 3골 2도움. 그러면은 이제 설령우를 왼쪽 풀백으로 세우면서 황재원을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시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황재원 오른쪽 풀백 고정에 왼쪽 풀백 자리를 놓고 설령우와 이제 박규현 선수가 돌아가면서 나왔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설령우 선수가 그때 성인 대표팀에서 뛰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합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조금 몸 상태가 지쳐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가장 큰 이슈는 황인범 선수 부상이었던 거였죠. 네. 거기에 대해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은 황인범은 원래 이 명단 발표 당시요 이번 주 경기 출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감독과의 미팅을 통해 오는 주말 경기에 나설 것이란 소식을 들었다. 훈련량은 100% 소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실제 그 A매치 바로 앞두고 이제 그 리그 경기에 황인범 선수가 선발 출전하긴 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옌스 카스트로프 기와 관련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뭐 홍명보 감독이 직접 가서 체크를 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경기를 봤다라고 하면서 짧지만 코칭 스태프가 가서 이제 그 카스트로프 선수의 어머니와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많긴 하죠. 네, 그 군 문제와 관련된 이슈인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뽑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일단 그 황인범 선수를 얘기를 해보자면요. 뭐 황인범 선수는 페노트 가자마자 잘하고 있죠. 일단 뭐 그 찌베스다에서 7경기를 뛰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르비아 리그는 조금 더 일찍 리그를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남들보다 빨리 시즌을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찌베스다에서 공식 대회 7경기, 세르비아 리그 5경기, 그리고 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예선 2경기까지 620분을 출전하면서 무려 5도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페노트 가자마자 에레디비지의 14경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7경기, 그리고 이제 컵 대회 2경기, 총 그 23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골 2도움을 기록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첫 경기는 이제 비자 때문에 그 취업 비자 이슈 때문에 못 나왔었고 쭉 선발로 나오다가 부상으로 빠지는 거 제외하고는 쭉 선발로 나오다가 근데 이제 그 12월 말에 이제 한번 부상을 당하면서 빠지게 됐었고 또 이제 복귀하고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부상이 재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최근까지 계속 빠져 있었죠. 하지만은 다행히 지난 주말 스벤테전에 복귀해가지고 복귀하자마자 선발 출전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전반전만 소화하고 아직 몸이 올라온 것 같진 않더라고요. 황인범 선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그러니까 일단 페노트가 시즌 첫 4경기에서 황인범 선수 없었을 때 1승 3무에 그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을 때 12월간에 이제 뭐 3경기에서 1무 2패였고요. 네. 2월부터 이제 3월경에도 1승 2무에 그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부상 후 빠지니까 결국 1승 1무 2패에 그치면서 인테르한테 탈락을 한 거였죠. 이런저런 나비효과로 인해서 이제 프리스케 감독은 경질이 됐고 예. 여러모로 좀 페예노르트 역시도 본인들이 원했던 에레디비지에서 순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조금 더 높은 것 이런 목표들이 좀 다 물거품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 역할은 박용우 선수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박용우 선수가 이제 그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였던 팔레스타인전에는 정우영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 이후에는 쭉 박용우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다 이제 박용우 선수는 사실 그 2023년 6월부터는 대표팀에서 계속 그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황인범 선수가 나오지 못할 경우 그러면 박용우 선수의 파트너를 누가 하느냐가 관건인 건데요. 일단 뭐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백승호 선수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전에서 이제 멋진 골을 넣긴 했지만은 이후에 그렇게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는 못했었고, 그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도 6경기 중에 3경기 교체 출전해가지고 단 15분 출전에 그친 상태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황인범 선수가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대체 불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승호 선수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뭐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버밍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물론 뭐 현재 버밍엄이 3부 리그라고 하지만은 경미한 부상으로 이제 27라운드부터 30라운드까지 4경기에 결장한 거 제외하고는 전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상 기간 제외하고는. 거기다가 교체 출전도 리그에서는 단 한 경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백승호 선수가 이번 시즌 코리안 리거들 중에서 공식 대회 출전 시간이 3,197분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김민재 선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김민재가 3,175분, 손흥민 선수가 2,835분, 배준호 선수가 2,820분, 그리고 설영우 선수가 2,693분을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두재 선수도 A매치에 뽑힌 게 좀 오래 전이에요. 그렇죠. 2023년 그 페루하고의 평가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거기다가 뭐 출전 시간을 길게 받은 건 아니었죠.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다만 어쨌건 홍명보 감독 울산 시절에 잘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두재 선수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도 원래는 뽑고 싶어 했는데 이적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뽑았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두재 선수한테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온 원두재 선수까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카스트로프.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2선 자리에서 조금 한 명을 빼고 카스트로프를 뽑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가능했다면. 네.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가 현재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황인범 선수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카스트로프거든요. 물론 뭐 이 선수가 황인범 선수처럼 세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선수가 정말 빠르고 정말 많이 뛰고, 그리고 공수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스박스한 네. 미드필더거든요. 원래 윙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빨라요. 이 선수가 메넨글라드바흐 이적이 확정이 됐는데, 메넨글라드바흐로 가면은 팀 내에서 2번째로 순간 속도가 빠른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오, 예. 다만 조금 거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성장할 필요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빠른 발과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 실험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긴 합니다. 네. 어쨌건 이번 시즌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3골 3도움을 올리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죠.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메넨글라드바흐 이적이 이미 확정이 됐고, 그래서 그렇죠. 다음 시즌부터는 분데스리가 팀인, 그것도 분데스리가 전통의 명가인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뛰게 되는 거고요. 어쨌건 이번에 그 한국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다 보니까 카스트로프는 21세 이하 독일 대표팀에 또다시 뽑혔습니다. 여기에는 뭐 프랑크푸르트 측면 자원인 크나우프도 있고, 또 이제 뭐 지난 시즌까지 뭐 마인츠에서 활약하다가 브라이튼으로 이적한 구르다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동료가 될 로코 라이츠도 있고, 또 이제 그 이재성 선수와 함께 다이나믹 듀오를 형성하고 있는 파울 레베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신 공격수인 볼테마데도 있고, 좋은 선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카스트로프는 뽑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저희가 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도 기자회견 때 얘기했지만 풀어야 될 복잡한 사안들이 이제 많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안들이 갖춰지고 이 선수 뽑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염두에 두고 있는 선수니까 뭐 기회가 된다면은 잠재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일부 시간에 한번 수비 라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 뒤쪽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버텨줘서 오만과 유르단전을 우리가 또 극복하길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TMF 일부 시간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